요즘 술자리 줄고 자기관리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겉으로는 건강 챙기고 생산성 올리자는 흐름처럼 보입니다. 술은 건강에 해롭고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대신 운동, 독서, 자기계발 등 자신을 발전시키는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이자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 작동하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건강이나 자기계발을 넘어섭니다. 사실 보면 인정 욕구, 경쟁 심리, 불안 회피가 섞인 새로운 과시 소비에 더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술자리를 통해 인맥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다지는 것이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자기관리를 통해 관리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술값 10만 원은 아까워서 벌벌 떨지만 남들에게 보여줄 키티 1회 8만 원은 내 가치를 올리는 투자라며 합리화하고 카드를 긁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실제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보다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의 판은 주로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웰니스 및 자기개발 관련 산업이 깔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갓생 루틴을 보여주거나 특정 운동이나 식단이 마치 성공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포장하는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생산됩니다. 인스타그램에 3차 회식 소주병 사진 올리는 것보다 새벽 6시 헬스장 거울샷이나 오운환 인증 올리는 게 훨씬 더 있어 보이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콘텐츠 계속 보다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압박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인 직장인들이 이러한 프레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압력과 산업의 마케팅 전략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관리가 술보다 중요해진 흐름, 사실 개인 선택만으로 설명되긴 어렵습니다.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바로 체면, 비교, 평판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일상화되면서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비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자기계발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갓생 인증은 다른 이들에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술자리에 참여하는 모습은 자칫 자기관리에 소홀한 사람, 나태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개인은 술자리 대신 자기관리 활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들 새벽같이 일어나서 갓생 산다고 인증하는데 나만 술 취해 널브러져 있으면 도태되는 기분이 들어서 불안해서라도 헬스장으로 향하는 것이죠. 돈 문제도 여기서 꽤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술값은 일시적인 유흥비이자 소모성 지출로 인식되는 반면 운동 강습이나 건강식품, 자기계발 서적 등 자기관리 관련 지출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합리화됩니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술자리에서 소비하는 것은 아깝게 느껴지지만 PT 1회 비용 8만 원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지불하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자기관리 소비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압박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노력을 공유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으며 만족감을 얻습니다. 건강 증진과 자기만족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사회적 인정 욕구와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이러한 흐름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관리 강박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여전히 술자리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이 모든 흐름에 크게 무관심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시선이나 유행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개인적인 만족과 필요에 따라 생활 패턴을 유지합니다. 결국 인정 욕구, 불안 회피, 비교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선택을 자기관리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불안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심리가 자기관리라는 행동을 강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해지고 싶다는 개인의 순수한 욕구라기보다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반응이자 적응 기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개인 삶에 의외로 손실도 만든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돈의 흐름 변화를 살펴보면 술값 절약분은 대부분 자기관리 비용으로 전환되거나 오히려 더 큰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PT, 요가, 필라테스 강습비, 고가의 운동복과 장비, 유기농 식단 재료, 각종 영양제 등 나를 위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여주기 위한 자기관리는 최신 유행하는 운동복이나 특정 브랜드의 건강식품 구매로 이어지며 이는 단순한 건강 증진을 넘어선 과시소비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결과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갑은 여전히 가볍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간 소비의 변화도 큽니다. 과거 술자리에 할애하던 저녁 시간은 이제 운동, 독서, 외국어 학습,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자기계발 활동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에 갓생을 위한 새벽 기상 루틴까지 더해지면서 개인의 수면 시간은 필연적으로 줄어들고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린 후에도 퇴근 후 운동을 가고 새벽 일찍 일어나 또 다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관계 거리의 변화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술자리는 비록 비생산적일 수 있지만 느슨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해왔습니다. 격식 없는 대화 속에서 동료애를 다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를 제공했죠. 하지만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관계 형성 기회가 감소하고 관계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운동 모임이나 스터디 그룹 등 자기관리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관계 단절을 경험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사는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강박적인 자기관리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작은 실패에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완벽한 식단 관리나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즐거움보다는 의무감으로 다가오며 이는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찾아오는 만족감은 일시적일 때가 많습니다. 온화한 인증을 올리고 잠시 뿌듯함을 느끼지만 곧이어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지속적인 자기관리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소진, 그리고 예상보다 큰 경제적 부담은 만족감 뒤에 허무함과 공허함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관리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사회적 압력 속에서 강제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현실적 손실과 피로를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부담을 지는지 그 구조가 꽤 분명합니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은 단연 웰니스 및 자기개발 관련 산업입니다. 헬스장, PT 스튜디오, 요가 및 필라테스 센터는 물론 건강식품, 영양제, 다이어트 식품 제조 및 판매 기업들이 이 흐름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자기관리 욕구를 자극하며 고가의 서비스와 제품을 판매하고 이는 곧 이들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집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운동복, 스마트워치, 건강 앱 등 관련 용품 브랜드들도 새로운 소비 시장을 개척하며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